시장 얘기하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시장이 발작까지는 아니지만 발작 이전 단계가 뭐죠? 약간 경기? 네, 뭐 네. 우려? 계속 그렇죠. 계속 네. 그런 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금리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저희가 오늘 네. 제목을 금리 공포에 흔들리는 증시에서 실적주가 답이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금리 관련된 시황부터 말씀해 주옵소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좀 타이틀을 뽑았냐면은 사실 돈 때문에 작년 증시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작년에 뿌린 돈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신 공급이 되고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라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너무 많은 시장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권자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거의 2% 넘게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기사풀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오죠. 최근 5년 국채금리 10년 금리 추이를 보면은 1.97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미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이렇게 동시에 좀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쁜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은 이 금리가 10번 정도 올랐다면은 주가가 내린 적은 한두 번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금리 상승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번에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할인율이 좀 올라간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배당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험이 거의 뭐 낮은 상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위험이 거의 이제 무위험인 상태에서 이자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더 메리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도 좀 그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쨌건 미국 시장에서는 밤마다 괴롭히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1.5를 돌파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1.4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의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신뢰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것은 구구절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 다 좋아. 다 좋으면은 결론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원자재라는 거죠. 뭐 철강, 원자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 보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채권 수익이 증가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지. 우리가 뭐 큰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코스피도 안 좋고 코스닥도 안 좋고 엄밀히 따지면은 다 매도 사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 사인 상태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랐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횡보를 걷고 이렇게 너무 정책권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고민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인플레이션 anyway. 시장 돈 때문에 작년에 시장 좋았고 돈 때문에 올해 시장이 좀 염려스럽다. 자 그러면은
결국 시장 살려놓은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적이 중요해요. 실적. 이게 보통 유동성 장세에서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의 더 큰 게 뭐냐 이거죠. 더 큰 게. 네. 지금 더 큰 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회복과 백신 경기 회복에 관한 기대감 뭐가 더 크냐. 그죠? 결국은 네.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고 인플레가 네, 생기는 네,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저금리 쫄고 뭐 이런 것보다 네.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냐 이제 찾는 게 다음 이제 과제네 이제 앞으로 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네. HTS 바로 펴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한번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네, 네. 예, 제가 우리 제 사진을 좀 지워주시면 화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을 보자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 주가의 등락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리스크를 낮춰주고 우리의 투자 성과를 높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례를 들어서 제가 오늘 표시를 해봤습니다. 영업이익률 5% 이상인 기업을 소팅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소팅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 HMM 요게 올라왔네요. 예, 요게 지금 그죠 해운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대한해운 또 넘버 2로 오늘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월덱스, 눈이 나빠서요, 제가. 예, 월덱스, 반도체 재료 부품 쪽의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도 좀 올라왔고요.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가 매일같이 트렌드 섹션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당 섹터나 업종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러한 효과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치과 종목은 성과가 안 좋아서 그런가 좀 그래요 했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덴티움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덴티움. 그래서 또 어제 얘기한 또 현대백화점도 올라가고 예, 대한유화도 좀 반등도 나오고요. 오스 임플란트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항상 기본적인 어떤 그 기업의 성장성이 바탕이 되어 있는 종목을 그 안에서 선택한다면은 주가가 좀 다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슈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만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금리빨을 보지 말고 실적을 봐라. 네, 네, 그렇습니다. 왜 금리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모르죠. 네, 얘기하시다 모릅니다. 보면 채팅방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 금리 하니까. 네, 네, 네. 금리를 뽑아봐야 된다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네, 네, 네. 센스들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금리보다도 실적을 보자는 거고. 예, 실적. 좋습니다. 네. 양해 얘기 하실래요? 네, 양해를 좀 해야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많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항상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좀 다 드리기가 좀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네. 양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저녁에는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주체는 미국이고요. 낮에 괴롭히는 주체는 중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또 금리, 긴축 정책 이런 부분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회에서 어제하고 오늘인가요? 예, 4일하고 5일하고 이틀간 하는 걸로 예, 일정을 개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늘 하는 얘기죠. 내수 활성화. 예, 내수 활성화한다는 것은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화두가 있는 저탄소 발전 뭐 이런 거,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탄소 제로 전략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이 양회의 어떤
이러한 어떤 내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또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맞추어서 뭐 또 다른 어떤 발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세이고 강세이고를 떠나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화장품, 면세점 이런 중국 소비주입니다. 제가 이제 요 팩토로 화장품, 면세점 얘기했는데 제가 기존 팩토로는 코로나 접종 이후에 집단 면역 보복 소비 개념으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약합니다. 태양력 풍력, 태양광 풍력. OCI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OCI는 계속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왜? 제재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유럽이 가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지금 가격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끈기 있게 보셔야 돼요. 계속 끈기 있게 보시다가 바닥권에서 만약에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각각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향후에 내가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어떤 종목 선택할까라고 이제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친환경 쪽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가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